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민경입니다. 어느덧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라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독서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력과 비판력, 창의력 등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입시 제도인 서논수령 내신과 서논수령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독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대치동 논술학원에서는 과연 어떤 책을 선정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변화되는 입시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CNA 논술 채널의 입시 설명회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등 고학년들이 1월에 읽으면 좋을 북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신규로 들어온 초등 고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가 말과 글이 좀 더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어른의 눈으로 보아도 충분히 타당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려면 먼저 정확하게 읽고 쓰는 연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 활용하고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학년이 되는 첫 시작 1월에는 이 4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책은 좋은 꿈 출판사의 맞춤법이 궁금해입니다. 이 책은 초등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낱말 중에서 발음이 같으면서 맞춤법과 뜻이 다른 낱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다, 같다, 같다는 발음은 같으나 뜻은 전혀 다른 단어들인데요. 이처럼 세 가지 낱말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활 동화의 형식으로 전달해서 낱말의 맞춤법과 쓰임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학원에서는 아이들과 책 속에 나온 낱말들로 우리말 퀴즈 활동을 하면서 맞춤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아이들과 낱말 퀴즈를 내며 놀이처럼 학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의 집 출판사의 속담이 100개라도 꿰어야 국어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고전, 전래동화부터 이솝우와 탈무드, 세계 명작, 신화와 전설 등 무려 60여 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각각의 작품과 우리 속담을 결합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담 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책입니다. 또 각각의 속담과 고전에 담긴 문화와 역사, 지혜를 함께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학원에서는 이날 배운 속담을 활용해서 자신이 직접 실생활의 속담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응용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배웠던 속담들을 활용하여 말하거나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다락원 출판사의 초등 선생님이 뽑은 남다른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는 한자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막연히 어렵다고 느끼기 쉬운데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고사성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이 고급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고사성어 학습은 꼭 필요합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고사성어만을 추려서 동화 형식으로 고사성어의 유래뿐만 아니라 고사성어의 뜻,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그리고 반대되거나 비슷한 고사성어와 속담 등 다양한 관련 어휘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학원에서는 고사성어 속 과거의 가치관과 현대의 가치관을 비교해보고 토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고사성어 중 몇 가지를 골라 현대의 가치관에도 맞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아르볼 출판사의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바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한 국어 학습을 동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각 영역별로 설명과 묘사, 설득과 설명, 이야기 구성의 3요소,
관용어 등등 관련된 국어 이론들을 쉽고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해서 익힐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무엇보다 서술된 어휘들이 어렵지 않은 쉬운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국어 이론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책이기에 추천드립니다. 우리 5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5학년 2학기부터 사회 과목에서 한국사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역사 과목은 특히나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죠. 또 역사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라면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고민하고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는 등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 수업은 비교적 아이들의 시간이 여유로운 방학 기간에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도 5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재밌고도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바로 구한의 작가님이 집필하신 재미있다 한국사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현장을 통해 한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책 속의 구쌤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유적지 등 전국 곳곳의 역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각 한 권 한 권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통해서 굿쌤과 함께 간접적으로 역사 여행을 체험한 후에 가족들과 책에서 본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험은 학생에게 역사는 단순한 공부가 아닌 실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것이 곧 역사 공부의 자발적 동기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사 수업을 진행할 때도 신라시대를 공부하던 중에 한 학생이 가족들과 경주 여행을 가서 천마총과 불국사를 가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에 반짝이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후에 그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의 역사 현장을 한두 번 데려갔더니 처음에는 역사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흥미가 폭발해서 이제는 자꾸 매주 박물관이며 유적지며 가자고 해서 피곤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아이가 시키지도 않은 역사책을 찾아서 읽고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는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역사 공부와 함께 가까운 역사 현장들을 찾아가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다 한국사 시리즈 중 저희가 1월에 수업하는 1권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1권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1부는 선사시대를, 2부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를, 3부는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속의 캐릭터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관련 역사 내용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를 배울 때는 책 속의 굿쌤과 함께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에 재현되어 있는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움집과 그들이 입었던 옷,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학원에서는 1권의 내용을 총 4주로 나누어 읽고 각 주차별로 관련 활동 및 토의, 토론, 논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를 배운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선사시대로 가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역사 일기를 써보거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 공부한 후에 각 나라의 특징을 넣어 역사 신문을 제작해보는 활동, 또 신라의 삼국통일을 공부한 주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과연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는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는지 토론을 해보는 것이죠.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도 책을 읽고 책 속의 내용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역사를 책 속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6학년은 1월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독서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운 방학 기간에는 역시 역사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5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 지식을 기반으로
6학년 때는 세계사 관련 도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사회 과목이 통합사회로 바뀌었고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 이공계열 모두 사회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데요. 세계사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법 등 사회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 대공황과 케인스의 뉴딜 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6학년은 이제 중등에 대한 대비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2 역사에 나올 세계사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6학년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사는 비교적 한국사에 비해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방대한 지식을 다루는 책으로 시작하면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세계사를 오히려 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계사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재미있다 한국사의 구한의 작가님과 저희 CNA 논술이 함께 펴낸 재미있는 세계사 현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세계사에 대한 굵직한 흐름들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서양사 중심으로 4대 문명부터 그리스와 로마, 중세, 르네상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1차, 2차 세계대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1권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권은 4대 문명부터 중세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재미있다 한국사와 같은 저자이신 구한의 작가님 특유의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핵심을 짚는 동시에 세계사 역시 글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닌 실제 역사 현장을 풍부한 사진 자료로 제시해서 마치 역사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재미있고 실감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 문명 중 인더스 문명을 공부할 때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유적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인도 문명의 유적지가 왜 파키스탄에 있는지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고 인도 북동쪽에 흐르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도 문명이 탄생했다는 점, 그리고 인더스강 하류에 자리 잡은 모헨조다로가 인도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여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중간중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역사 어휘들을 제시하면서 역사 어휘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학원에서는 책과 수업을 통해 배운 세계사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 대해 배웠다면 배운 내용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리며 정리하거나 로마를 배운 후에는 로마 제국의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을 골라 가상 인터뷰를 구성해 보기도 하고요. 중세시대를 배운 후에는 종교가 중세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고 그 후 중세신문을 만들며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책을 읽은 후에 적절한 독후 활동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책 속의 지식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고력을 확장하고 비판적, 창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NA 논술이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1월에 초등 4, 5, 6학년들이 읽으면 좋을 북 리뷰와 다양한 독후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